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는데 평일 10,000원, 주말 2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급여 수준이 거의 고급 공무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사요금이 한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년에 일해도. 그 생활권단에서 제가 쥐를 진짜 한 5마리, 6마리를 잘 봤거든요. 옆면에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있고, 아니 이렇게 그지 같은데 차라리 나가서 편하게 살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냐. 여기는 비전이 없다. 우리 군의 허리는 과연 튼튼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자란 인원을 요즘 군무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던데요. 네, 군무원에 대한 내용도 여쭤봤어요. 특히 지난 4, 5년간 군무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죠. 근데 초급 간부나 부서 간부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택도 없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연 군무원한테 대응을 하는 게 맞나. 애초에 군무원의 목적 자체가 현역 군인들이 전투나 작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역 군인들처럼 훈련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군무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입니다. 군인이 아니죠. 전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력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요. 내 부하들과 같이 움직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곳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종합준비청, 아니면 군수사, 국방과학연구소, 이런데 군무원들이 필요한 거지. 이 얘기가 실제로 제가 전역하던 즈음부터 해서 전역하기 한 1년 전? 2020년? 예, 이때 군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얘기가 돌았어요. 군이란 특성 자체가 전투를 하기 위한 집단인데, 그렇죠. 전시에는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들이 그 업무를 목숨 걸고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군무원들은 자신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군무원은 공무원이에요, 사실. 현역 군인들이 이제 싸우터에 나가서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전투에 집중하고 이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제반 업무들을 도와주는 군무원이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병력이나 간부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사용하겠다는 거는 제가 경험했던 그 7년간의 대한민국 군대를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해군에서는 육상 근무에 대해서 지금 정책은 웬만한 거는 다 군무원한테 돌리겠다. 일단 신분 자체가 민간인입니다. 군무원들은 이 당직 사관이나 이 당직을 선다는 것 자체가 지휘관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과연 군무원한테 대행을 하는 게 맞나? 인원이 모자라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군무원이 군인의 임무를 좀 100%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고요. 때문에 일에 대한 사명감이랄까 책임의식도 분명히 적은 건 사실 분명해요. 과연 이 군무원과 군인이 섞여 일하는 체제를 가지고 전시에 멀쩡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렇게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면서 나가는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죄다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다면 이 군무원분들은 과연 만족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 숙소 나오잖아요, 저희 부사관들이나 간부들은. 근데 그건 또 군무원이라 숙소는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일하려는 자리가 있어야만 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땐 너네 군무원이라 군인이잖아. 네. 그다음 군 인사법 규정 들먹이면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있을 때는 너네 민간인이잖아. 이런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군무원분들도 나가니까 많이? 네, 이직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 군무원들이 어떻게 돼요? 전투 기술이라는 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도 같아요, 지금. 군무원을 뽑는 게. 이제 군무원들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들 도망을 가시는 거 아닌가 싶죠. 저 같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초급 간부나 부사관들이 직업적으로 좀 만족을 하고 계실까요? 이분들의 직업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장기가 결정이 안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직업 군인의 길이 그때부터 풍전등화에 놓이더라고요. 또 하나, 아직도 구태에 의한 악습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직업 안정성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아예 그냥 없다고. 초급 간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안정해요. 장기가 되는 것도 일단 힘들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나면은 남은 기간 동안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장기 복무가 전환되는 시점 전까지는 안정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를 해야 이 군인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이 조금 생길 텐데 사실 장기 간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군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초급 간부 대비 장기의 수는 항상 적고 이게 병과별로 다릅니다. 케바케인데 제 병과는 제가 장기 복무 1차 들어갈 때 선발 대상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선발된 사람이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기 선발이 안 된 이제 하사들이나 뭐 소위분들, 중위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긴 하죠. 언제 뭐 전역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막상 이제 군에서 장기를 생각하고 들어오실 분들도 많은데 장기 선발이 안 되면은 이제 뭐 나가서 뭘 해야 될까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생각보다 인원은 많이 뽑는데 장기 선발은 되게 적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되게 뭐 그냥 알바처럼 4년 있다가 전역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장기가 안 돼서 전역하고 다시 재입대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편이었어요. 솔직히 4년 아직 장기 안 붙은 하사관들은 상사, 중사부터가 너희들은 비정규직이라 이렇게 공명하게 말해요. 너희들은 비정규직이니까 장기 붙을 때까지는 노예처럼 일하라 진짜. 끝까지 일해야 돼. 너희들 가스라이팅 시킨 거야 한마디로.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장기 되겠어? 군 생활하면서 가장 짜증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만족을 못 느꼈던 게 저희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너의 계급은 하사고 중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들을 하사가 아니라 그 직책에 있는 실무자로 봐줘야 되는데 전문가로 봐야 돼. 네, 실무자로 봐야 되는데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사가 어디 중사가 이런 말이 아직까지도 만연합니다. 장기 복무가 확정되기까지 입대하고 총 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7년이나 걸렸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병복무를 거쳐서 이제 부사관이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생활을 원해서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었고 운이 좋게 장기가 된 케이스였어요. 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맥이 너무 많고요. 인맥 진급이 너무 많고. 인맥 진급이요? 네.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거든요. 뭐 진급 발표가 나기 전에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누가 진급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알고 있어? 다 알죠, 벌써. 벌써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벌써 인맥으로 끌어준 거예요. 동기, 아니면은 뭐, 어디 학교, 요런 데에서 다 벌써 하고 있는 거죠. 능력 위주보다는 좀 능력보다는 인맥이 아니야. 전 때는. 차를 사라. 본인 집안에서 중고차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근데 이게 뭐 권유가 아니라, 너 내 차 안 사면은 내가 여기서 상사고, 나 곧 있으면 원사 진급하고, 원사 진급 예정자고, 너 장기 되기 싫어? 너 여기 계속 안 했을 거야? 너 그냥 하다 만기 전역하고 말래? 그런 식으로 인사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겠냐고, 혹은 후배들에게 이 길을 선택하려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겠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군에 계속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 거 아니면 간부 절대 하지 마라. 그냥 병사로 빨리 다녀와라. 그러니까 자신의 수련, 아니면 사회 경험에 대한 욕구, 아니면 뭐 애국심 등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요. 사회에서 진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으면 전 절대 군인하라고는 안 합니다. 꼭 말리고 싶어요. 2022년 제가 자료인데 서울대에서 ROTC가 9명 인관했다고 합니다. 뭐 그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안타깝다. 그 좋은 머리를 왜 군에 입대를 했냐. 간부 지원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군 생활을, 군에 입대한 걸 진짜 후회를 하고.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의 그 젊음을 그렇게까지 희생시킬 정도의 조직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저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희생이 아니라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반반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데, 간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 선발도 많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럼 직업 안정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또, 만약에 다시 간다고 하면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수당이나 이런 거 손대서 개편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라, 갈 거면. 확인하고 들어가라. 예. 요즘 MZ세대 병사들 관리에 대한 것도 여쭤보셨죠? 네, 결국은 이 MZ세대 병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이 초급 간부님들하고 이 부사관분들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 부대를 돌면서 강연할 소중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강연 전이나 후에 많은 그 고급 간부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현재 MZ세대 병사들 관리가 예전과는 달리 무척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심지어 부대 근처로 전세를 얻는 부모님들도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초급 간부들과 부서 간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중대장 때는 지휘관으로서 권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밑에 초급 간부들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아니게 된 거죠. 뭐 임무든 작업이든 훈련이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고 시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부 설명해주지 않으면은 잘 따르지 않죠. 군대 기본적인 규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적인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휴대폰 보급되고 나서 다 이제 배려졌어요, 애들이. 그렇군요. 정말 쓸데없는 부분까지 이제는 그냥 카톡으로 다이렉트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어떤 훈육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그런 것 자체가 일절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요즘에는 제대로 경례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사회관에 들어오면 그냥 핸드폰 하다가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오시면, 오셨습니까? 하고서 굉장히 요즘에 좀 힘든 면이 없잖아요. 휴식권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해줍니다. 전부 다 보장해줘요. 지휘관이 나서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병사가 간부보다 좀 높다. 나는 군인인가 선생님인가? 전투기술을 수행하는 것보다 애들 관리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이게 무슨 군대지? 진짜 보육원인가?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아 유치원 교사 1번 출근합니다, 2번 출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오늘은 애들 돌보미반 가가지고 햇살반 오늘 하고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본인들도 약간 학교라고 많이 느낍니다. 아, 병사들도요? 네네. 모두 다 그렇게 느낍니다, 진짜로. 이게 학교를 새로 왔다. 예를 들면 대학교를 다녀왔건 고등학교를 다녀왔건 그냥 또 하나의 학교다. 제가 MZ세대 병사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통제 방식은 부적절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은 유사시 전쟁을 수행해야 해요. 전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위와 영이 서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명령 계통이 일사불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옛날같이 이제 똥공기를 부리면서 간부들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어떤 걸 합리적으로 찾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과연 초급 간부들과 부사관들이 이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네,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전차 못하겠다? 전차는 타는데 왜 조정하면은 당연히 해치 내리고 해야 되는 게 실전 그건데 안 내려요. 그냥 올리면서 타는 거예요.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실전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결국엔 이기겠죠. 근데 엄청난 대가를 제가 진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생각합니다. 뭐 상처뿐인 영광 수준에. 근데 그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북한 상대로 1대1이라면 이기겠죠. 근데 그거 상대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특공부병 부대였기 때문에 선발자원들을 1순위가 신교대에서 조교자원으로 뽑아가고 2순위를 저희가 직접 뽑아갖고 데리고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우수자원을 저희가 먼저 선순위를 데리고 오는 건데도 이 정도예요. 제가 부사관 3, 4년차 됐을 때 들어오는 이제 친구들부터는 이게 특공이 과연 맞나? 일반 보병부대 수준도 이 정도면은 다들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도인데 일반 보병, 알보병 중대나 대대는 어떨까? 그냥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당장 좀 훈련 잘 시켜서 바로 전투원으로 써먹을 만한 인원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아무리 MZ세대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보다는 더 군대에 끌려왔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사실 커요. 우리 가정의 소중한 아들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함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사실. 미국처럼 뭐 Thank you for your service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병사들에게 바가지 씌우거나 호구 잡는다거나 지나친 하대를 하는 이런 짓거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 초급 간부들하고 부사관들의 전역 이후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보셨다고요. 이분들이 전역할 때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역하면 끝! 이러면 진짜 그건 후진국이죠. 직장 들어가고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거의 전무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역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냥 뭐 퇴직금 주고 뭐 추가적으로 뭐 돈 좀 더 얹어서 주고 이제 나오면 할 게 없어요. 지원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제대군인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교육 한 번씩 듣고 뭐 거기서 이제 자소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배우고 그게는 제가 딱히 뭔가 도움을 받거나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혼자서 준비하고 그냥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천을 받았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뭐 제대하면 끝 이거예요? 네. 제대하니까 바로 다 예비군입니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 본처 산하기관에 그 제대군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없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구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거기를 이제 육군부사가 전역할 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면접 볼 때 어떻게 봐라, 어떤 요령으로 봐라, 표정은 어떻게 하고 멘트는 어떻게 치고 뭐 이런 얘기부터 전역 후 한 6개월 정도 한 2, 30만 원? 50만 원? 한 몇십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근본적으로 전역 군인을 찾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옛날만큼. 국방전직교육원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데서도 이런 전직 관련된 교육이나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박람회 서비스, 그 박람회를 알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는 있어요. 네. 이렇게 제도적인 보장은 충분한데 막상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이 부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이 안 돼요. 마련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휘관이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해줘도 못 떠나요. 이유가 뭐예요? 저 하나가 자리를 비우면 이 자리를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업무를 누군가는 떠맡아야 돼요. 네네. 그 전날까지 작업하다가 전역하는 경우도 하죠. 전역한다면 알아서 해라예요? 그렇죠. 이제 전역하면은 우리 자식이 아니니까. 들으셨다시피요. 도움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즉슨 뭐냐, 여기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냐 매뉴얼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분들한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국가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요? 전 이건요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누가 군의 간부로 가려 하겠습니까? 초급 간부와 부사관은 우리 군에서 어떤 위치인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은요, 지휘부와 병사들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병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유사시 실전에서 이들을 이끌고 직접 전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즉 우리 군의 허리예요. 하지만 그 허리가 지금 급속히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죠 지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점점 초급 간부나 부사관 지원율이 점점 떨어질 거거든요. 병사들 앞에서 지휘하는 거는 초급 간부나 부사관이거든요. 전투력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군 간부화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전군 간부.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병사들도 간부급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인데 이게 야전부대에서 제가 딱 봤을 때는 간부들이 병사역까지 다 해야 돼요. 오히려 병사가 간부였다면 그냥 간부들이 병사역을 해야 돼요? 네,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봤을 때는. 저는 해군은 내실이 이미 무너졌죠. 네. 솔직히 말해서 다들 배에서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사 중사들은 전역을 고민하고 있고, 상사 원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거의 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어떻게든 수리를 땜빵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해군 수뇌부에서는 이걸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거에 개선할 생각을 좀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네. 뭐 전문화사 그 임기제 부사관이라던가 또 이제 현역 부사관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계속 자원이 줄어들다 보면 사실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계속 그 허리 부분이 얇아지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서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군대라는 조직이 막말로 내년에 뭐 처우 개선합니다, 바뀌겠습니다 하고 바뀌는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인원 감소에 의해서 부사관 지원사는 떨어지는데 그거를 군무원으로 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다음에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전역률도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럼 그거를 그 인적 자원을 어디서 메꾸냐 이거죠. 인적 자원의 수준도 계속해서 떨어질 건데 네. 그 막말로다가 네네네. 네,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죠. 아, 이미 저 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제가 나왔어요. 아, 네. 개미열이죠. 개미열이가 됐군요. 그렇죠. 아, 예. 왜냐면 개미열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네. 대신에 튼튼하죠. 네. 남아 계신 분들이 그나마 튼튼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분들이 무너지면 군대가 뭐 거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죠. 경력을 쌓인 어떤 인재를 키워내가지고 부대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경력을 가지고 자기의 후임자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해야지 부대가 좀 돌아가고 상급자한테 원활하게 건의가 돼야지 말씀해준 대로 허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뭐 처우가 매우 이제 좋지 않다. 임금 문제가 있고 차별 문제도 있고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비해서 이 군대에서 부사관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고 병사들 처우 개선해주는 속도만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요,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장기 출신이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사관들이고 우리 초급 소대장들, 장교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친구들이 전방에서 뛰고 애들을 이끌어가는 친구들인데 그렇죠. 직접 같이 싸워가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 친구들도 따지고 보이는 의무복무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군인이라는 게 일종의 뭐 거창하게끔은 아니지만 애국심이라는 걸 그래도 나름 내가 명예나 금전적으로 얻는 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애국심이나 어떤 그런 거로 이제 위안을 삼거나 아니면 사명감이 있는데 국가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애국심을 갖고 내 스스로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 사람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국가가 고민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거는 개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애국심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애국심을 강요를 하죠. 수당을 저희는 이제 260만 원, 270만 원 정도가 최대입니다. 이제 뭐 저희 월급을 그러니까 수당하고 본봉 다 합해서 이런 걸 다 없애고 현역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해경처럼 그렇게 하면 다들 오지 않을까. 일단은 좀 금액적인 문제. 그래서 해경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배를 타려고 안달을 하고 해군은 배를 내리려고 안달이 났고 역전된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뭐 이런 월급이 작다, 우리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소리를 낼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내가 왜 숨어야 되는 거지? 네, 좀 그렇고 뭐 단순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불법이라고 단체로 얘기하면 그 불법이라 얘기하는 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걸 잡으려면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국민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군인이 어떤 일을 하고 군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존경받아야 할 직업 이 자체가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저 양반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존경해줘야 돼. 존중받는 존경받는 직책이다. 그러면은 그에 막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급을 급여를 돌려줘야 되고 사는 그 환경을 더 잘 만들어 놔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직업군인뿐만이 아니라 군인이 인정을 받아서 좀 강한 군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분들의 사회적인 인식도 좀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실현되는 이제 군인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조금 이제 군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의 허리가 확실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은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라도요, 빨리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즉시 이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의 기본 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되겠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빌미로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수당을 적용하면 누가 위험하고 고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울러서 현재 이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조속히 파악해서 개선해 줘야 될 겁니다. 특히 복무 환경 등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조건 편하게 군 생활을 하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병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지휘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안정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런 조치를 해야 현직에 있는 초급 간부들 및 부사관들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수한 자원이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부터라도 반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군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지금 K방산이 잘 나간다 희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장비도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애국심을 강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애국심은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줄 때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